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브리니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 영상 없이 부동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시다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집 영상 찍으면서 부동산에 대한 팁도 이것저것 얘기하고 했는데 풍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네. 주변의 반응들이 좀 괜찮은 팁이다 이런 반응들이 좀 있어서 제가 손님들을 부동산 일하면서 많이 만나보고 한데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건지 잘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한 5분 정도만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집을 찾을 때라든지 또는 부동산한테 부탁하거나 또는 임대인한테 부탁하거나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들이거나 또는 어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야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쉽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계약이란 어떤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 부리님은 네. 부동산 계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 계약. 네. 집주인과 네. 세입자 간에 어떠한 계약을 계약서로 남긴다? 뭐 맞아요. 그것도 부동산 계약의 이제 목적 중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해요. 부동산 계약에는 다양하게 있잖아요. 매매도 있고 임차도 있고 매매 중에서도 다양한 목적물에 따라서 다양하고 임차 중에서도 뭐 상가 뭐 전월세 다양하게 있잖아요. 땅도 빌리는 것도 뭐 토지 임차 이런 것도 있고 부동산 계약을 그냥 구두로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믿는 게 믿는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왜 계약서를 작성하냐면 첫 번째로는 정확한 약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 계약서의 약속을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계약서는 대충 이때쯤에 내가 이사 갈 거니까 이때쯤으로 잔금일을 해놔도 되지, 뭐 하루 이틀 미뤄주면 뭐 말하면 되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손님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이 있었냐면 집을 보러 오셔가지고 마음에 드셨어요. 네. 갖고 계약하시고자 하시는데 자기네가 잔금일을 한 달 정도로 두면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달은 뭐 부동산 관례상 뭐 당연히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는데 혹시 그 질문을 하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촉이 발동해갖고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한 달 정도를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자기네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아직 안 나갔다.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나오는 건데 새로운 임차인을 넣어야 되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 혹시 부동산에 내놓으셨어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직 안 내놨어요. 저는 순간 사실 멘붕 왔어요. 아니 어떻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선 머리가 좀 하얀. 그러니까요. 하얀 사람이네요. 그러니까요. 젊은 신혼부부였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 직장 변동 때문에 이사를 부득이하게 급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자기네들은 이제 살고 싶어서 집을 보고 집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그냥 아무런 대책이라든지 방책이라든지 뭔가 해놓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일정을 또 조율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들은 그대로 방치해두고 집만 무작정 보고 마음에 드니까 무작정 가계약금을 거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가계약금을 거시면 계약서를 작성하시잖아요. 기한을 못 채우시면 혹시 여윳돈 되세요? 그 집에 묶인 돈 그대로 두시고 새 집으로 오실 때 내야 할 모든 돈을 다 지불하실 수 있는 여유가 되세요? 여쭤봤거든요.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뭐 예. 부동산 계약은 돈을 임차인 입장에서는 또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돈을 계약서에 적힌 내용 그 금액만큼만 지불만 당하면 계약은 성사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시든 안 들어가시든 그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그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안 된대요. 굉장히 여유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시면 중개 사고가 날 수 있다. 중개하시는 부동산의 입장에서 잘못을 한 건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잘못을 하든 임대인이 잘못을 하든 어쨌든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한 걸 전체를 사고라고 해요. 중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임차인 분께서 계약서상의 약속을 어기셨기 때문에 모든 계약금 다 포기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가계약금 낸 거를 포기를 해야 된다. 아니죠. 본계약도 쓰겠죠. 왜냐하면 한 달 후에 입주할 거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안 나갈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넣어요. 그 10%를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일 경우에는 1억짜리 집을 사면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 기한을 못 채워서 잔금을 못 치를 경우에
계약금을 전액 포기하거나 또는 너무 마음씨가 좋고 너그러우신 임대인이나 또는 매도인을 만나서 기한을 연장을 오케이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부동산 계약이란 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임차인이나 매수인도 똑같아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계속 집에 남아 있으면 그 집에 못 들어간 일수만큼 계산해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그 계약의 배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난 그 집에 안 들어가, 대신 나 배액 배상해 주세요. 계약은 파기된 겁니다. 계약에 파기가 되면 부동산 중개 사고고, 그 계약에 파기된 원인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상응하는 처벌과 대가가 반드시 따라가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든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든 계약서상의 날짜와 금액은 반드시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날짜와 확신할 수 있는 금액을 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심도 깊게 고민하신 후에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 전세, 월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되냐, 뭐 이 집이 뭐 물은 잘 나오냐, 그런 것들만 집중해가지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오케이 됐을 때 막상 계약서 딱 쓰려고 하면 집을 여러 채 보고 하니까 진도 빠지고, 그죠. 아 이제 다 됐다, 내가 마음에 드는 집 찾았고 그 마음에 드는 집에 난 들어가서 살 수 있다라는 안도감 때문에 계약서를 막상 쓰실 때 꼼꼼하고 더 집중해가지고 한 번 더 고민하고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건 제 경험담인데 네. 저도 집 보고 괜찮네 하고 그냥 다 사인하고 그냥 바로 끝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맞아요. 제 주변에도 좀 많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확실히 나갈 날짜가 정해져 있거나 들어갈 집이 공실이거나 금액이 완납할 수 있는 금액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계약서라는 거는 기한에 맞춰서 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들어가서 안 살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만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대충 집만 마음에 들었고 집을 꼼꼼하게 받고 하자 없는 집이고 괜찮으면 그냥 대충 계약을 하셔도 돼요. 많은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든지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는 사실상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넉넉하신 상태에서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꼼꼼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서에 있어서 금액과 날짜에 대해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계산하신 후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계약서라는 건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중개인이 사실상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전세와 월세 같은 임차 계약은 임대인들이 그 집에 대한, 그 물건에,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 평등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정보의 불균형 현상 때문에 임차인을 약자로 보고 이 약자를 도와주라고 나라에서 자격을 부여한 사람들이 공인중개사예요. 도와준다는 개념이 약간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보에 대한 것만 도와드리는 거예요. 대신 집을 봐드리고 대신 집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드리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공인중개사님이나 또는 부동산과 관련돼서 많은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매수인 또는 임차인들과 사이에 이래 마찰이 있는 경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관점이 너무 상반되게 다를 때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뭐 수수료를 냈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면 임차인, 약자인 나를 도와줘 내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공인중개사가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인중개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말한 거는 집주인만 알고 있는 그런 정보의 불균형성을 좀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나라에서 알려준 지식으로 그 집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걸 듣고 임차인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집에 들어가는데 물이 샌다, 뭐 한다 하면 우선은 계약한 부동산에 알리는 건 맞아요. 왜냐면 임대인하고 다이렉트로 얘기했을 때 전후 상황을 모른 채 다이렉트로 있을 때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오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부동산한테 알려서 부동산이 임대인한테 전달을 해줘요. 그럼 전달해주고 나면 임대인이 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중간에서 조율을 해줄 수는 있어요, 중개인이. 근데 그거를 반드시 해결해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그렇죠. 그거는 도의적이고 인간적인 면에서 그걸 판단하는 거지, 사실은 법적으로 반드시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해결해줘야 된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계약서에는 상태 확인서라는 상태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그 확인서에 보면 직접
매도인이나 임차인이 그 집에 가서 다 확인했다고 서명을 하는 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꼼꼼히 봐야 되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라든지 임대인이 악의적인 의도로 속이지 않는 이상은 그거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도 없어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임차인이 책임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를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님한테 여쭤보시면 그런 걸 알려드리는 사람이,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바로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구하실 때나 그럴 때도 임차인 공인중개사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게 중개수수료 내는 이유입니다. 중개 수수료를 아깝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좀 귀찮게 해야 되네요, 사실. 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집 볼 때는 자기 혼자 보고, 질문이라고는 뭐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이 되느냐, 뭐 이거 안전한 집이냐, 이런 것만 물어봐요. 근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안전하지 않은 집은 잘 안 보여드리고, 왜냐면 안전하지 않은 집을 계약을 하면 그걸 속이고 계약하면 공인중개사가 새 거랑 차요. 아. 네, 속이고. 네네. 무조건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안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근데 안전하지 않은 부분을 미리 선고지를 하면 계약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떤 집을 보여줄까요? 뭐 안전한 집 위주로 보여주기.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노력 대비해서 성과가 잘 나오는 집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사실상 그냥 인사치레 정도로 가볍게 하는 질문이고, 진짜 질문은 이 집에 들어갔을 때 혹시나 임대인을 알고 계시나요? 임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 집이 새 집도 문제가 있습니다. 새 집도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새 집이 지어지면 하자보수 예치금이라고 해서 건축을 한 업체나 건축주는 예치금을 넣어놔요. 그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를 다 하거든요. 새 집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새 집도 문제가 있는데 몇 년 또는 수십 년 된 집이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살다 보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때 임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임대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돈이 나갈 수도 있고, 내 돈도 나가고 내 마음도 다치고 무시도 당하고 굉장히 삶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임대인이 좋은 분을 만나면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임대인이 금전적으로라든지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힐링도 받아요. 진짜 이건 꿀팁입니다. 임차인으로서 집을 보러 갈 때 공인중개사님한테 임대인이 어떤 분이신지 혹시 알고 계시다면 알려달라고 하고, 그 동네 또는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계약을 하신 적이 있는지, 만약에 계약하셨으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웃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엔 이웃끼리 칼부림도 나고 층간소음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 팁들이 있네요. 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의무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다 알아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하실 때 다 고지를 해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다들 얘기하는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그 집에 대한 상태, 뭐 가스는 잘 나오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뭐 전기는 잘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공인중개사는 고지를 해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들은 질문 안 하셔도 돼요. 공인중개사가 약자를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정보는 다 제공해드려요, 의무로. 세입자 편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집을 보러 가시는 분들은 의심부터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맞아요. 공인중개사를 못 믿는 경우가 맞아요.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그러지 말고 이 사람 내 편이다 라고 확신을 갖고, 사람들이 하던 그런 뭐 여기 물 잘 나오는지 뭐 어떤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이 어떤 분이신지 또는 그 자리에 뭐 다른 곳에 계약을 하신 게 있는지, 이 이웃들은 어떤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사실 물어보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거의 없죠. 제 손님 중에서는 없었고, 제 지인이 저한테 이렇게 좀 같이 집 좀 보러 가자고 하면 제가 질문한 적은 있죠. 제가 질문한 적이 있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부동산 하면서 좋은 집이 보이면 그 집에 살고 싶은 마음에 이사를 자주 다녔어요. 집을 이사할 때마다 가장 내 삶을 진짜 지옥으로 만드는 건 사람이에요. 집은 살다 보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어차피 해결하면 돼요. 근데 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해야 돼요. 내가 집주인이 아니라면, 내 집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면 누군가와 함께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함께하는 파트너가 인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집에 사는 동안에 제 인생의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개입이 커요. 공인중개사님도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사실은.
다 알 수 없죠. 하지만 한번 여쭤보면 공인중개사님은 계속 임대인과 통화를 하고 얼굴도 한 번씩 보고 하기 때문에 약간은 알 수 있어요. 평판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님이 또 그 임대인은 그 집주인에 대한 좀 뭐 동네 평판이라든지 그런 걸 어느 정도 들은 그런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가식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질문을 잘 하셔야 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 공인중개사가 내 편, 네 편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집주인에 대한 인성이라든지 그 함께 건물에 같이 사는 사람들 이웃에 대한 인성이라든지 그 건물에 대한 소문이라든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주차는 어떤 방식으로 규칙을 정해놨는지 그런 것들을 우선 확인해 가지고 아 이 정도면 내가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해결하는데 그렇게 지옥같지는 않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게 그 집에 사는데 시간 동안 행복한 우리 집으로 살 수 있는 더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계약이라는 건 정확하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금전과 시간에 대한 약속. 그 개념을 확실히 또 인지를 하셔야지 부동산 계약할 때 사고라든지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니까 인지하시고 공인중개사는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돼요. 반드시 공인중개사는 위험하면 뭐 압류가 들어와 있다던가 명의자가 2명, 3명이라던가 또 신탁 등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계약을 쓰게 되면 쓰기 전에는 알려주든 안 알려주든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이지만 계약을 작성해서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할 일이 발생될 때는 반드시 그거 알려줘야 하는 게 의무예요. 만약에 그걸 고지하지 않았다 이거는 중개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계약 쓰기 전부터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살면서 이 집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지옥같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분 좋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님께 여쭤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 지금까지 제가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진짜 계약이 어떤 거고 그리고 뭘 진짜 궁금해야 되고 질문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제가 드린 이런 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톤하우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관련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